내가 경찰서에 가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될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피해자인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들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탄탄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유독 성범죄는 피해자가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될까요? 성범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피의자는 그 고소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본인에게 미치는 그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혹은 아예 없애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들은 조사 단계부터 전력 투구하는 전략을 쓰는데요. 다른 전과와 달리 한번 성범죄자라고 오명을 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낙인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데 고소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변호사 상담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일관된 항변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 뒤에 숨어서인지 사실은 성범죄라는 그런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건을 그냥 사실대로 가서 수사기관에 가서 잘 얘기를 하면 알아서 잘 되겠지 라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찰서에 가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경찰관은 이를 사실로 인지를 하여 정리를 하고 그리고 검사는 이 가해자를 무조건 처벌을 하게 될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 혹은 범죄라고 주장이 되는 그런 행위가 주로 제3자가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는 장소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어떤 객관적인 물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예를 든다면 피해자의 몸이나 속옷에 가해자의 타액이나 정액이 묻어 DNA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굳이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조기에 수사 방향만 잘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무리가 없이 범죄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고소를 하는 시점 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게 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가해자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과 법원에서는 어떤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여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검찰과 법원은 어느 것이 좀 더 무게감이 있는지, 좀 더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꼭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그런 간접적인 상황 증거와 맞춰 정리를 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이 피해자의 말에 신뢰를 갖도록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정 싸움을 결정을 했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겠죠. 그래서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저 전선의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에 마주한 우리 피해자분들을 위해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